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6월 달에도 계속되는 팟캐스트, 오토메이션 애니어 팟캐스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SAP를 이용한 그 SAP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고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SAP 사례로 알아보는 ERP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 채팅 하시면서 중간 질문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즉각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진은, 저는 매월, 이렇게 진행을 하는, 세일즈 어카운트 이기게티브,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치훈 이사라고 하고요. 옆에서는 저희 아트만 파트너스라는 아주 우리 저희 로열 파트너이신 아트만 파트너스의 DT본부의 수석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지호 상무님. 안녕하세요. 아트만 파트너스의 정지호입니다. 네, 정지호 상무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잠깐만. 저요? 네. 대본도 없는 본인 소개를. 저는 과거 SAP의 비즈니스를 한 20년 정도 가까이 했다가 최근 RPA 시장이 들어오면서 아트만 파트너스의 RPA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고요. 3년 전부터 계속 RPA 프로젝트의 설계와 PM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상 보시면 RPA 쪽에서 많이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이 ERP 쪽에서 많이 넘어오시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넘어오신다고 했지만 그렇게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ERP 쪽도 포지션이 또 크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또 하기에는 너무 커리어가 긴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넘어오셔서 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손꼽으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런 쪽에서는 거의 국내에서는 좀 알아주는 경험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크게 아젠다를 보면 기업 밸류체인 내에서 오토메이션 태스크를 한번 보겠고요. 그다음에 ERP 자동화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지금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히트맵, 이런 거 히트맵을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세부 영역별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모,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기업 내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밸류체인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생산 계획을 잡고요. 주문 관리를 하고, 배송을 하고, 반품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매 결제, 분석 리포트 이런 이제 밸류체인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히트맵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밸류체인들에서 녹색은 오토메이션이 잘 되는 거, 미디움은 이제 중간 정도 레벨, 그다음에 빨간색은 좀 어렵다고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생산 계획 쪽에서 보면 PO나 예산 관리, 예측하는 거, 그다음에 프로모션 관리, 공급업체 관리,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계획 부분, 이런 계획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중간 단계고, 세일즈 영역은 아직도 이제 좀 많은 부분이 아직은 자동화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관리 쪽으로 넘어와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 입력, 오더, 송장 처리, 그다음에 이제 신규 고객 온보딩 하는 거 이런 것들 넘어오고요. 배송 쪽으로 가면 이게 이게 섞여 있어요. 또 그래서 절반 정도 되고 어려운 것들, 쉬운 것들이 절반 정도 되고 반품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쪽으로 가면 오히려 또 자동화할 게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구매 결제로 가면 이제 아주 자동화할 게 확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분석 리포트 할 때도 또 많은 부분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해보면 너무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ERP 시스템의 특징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의 시작점이고 데이터의 시작점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형화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질문이 왔는데요. 지금 혹시 녹화본을 제공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후에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데이터 입력부터 그렇죠. 많은 부분이 이제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태스크들이 다 보면 ERP 중심이에요. 스타트가. 왜냐면 어차피 ERP가 모든 비즈니스 밸류체인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을 주셨고요. 네. 주제가 없군요. 네.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ERP 자동화가 이제 이런 밸류체인 내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ERP를 도입하거나 개선할 때는 효과성, 효율성만 봤어요. 그렇죠. 네. 보시다시피 개발했을 때 보면 계속 어떤 탭을 바꾸고 프로세스를 적용시켜서 또 아래 탭을 적용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것들 행위를 했었나요? 큰 툴로는 제가 보기에는 5년 주기, 네. 좀 늦으면 10년 주기로 바뀐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솔루션이 개편이 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상황이 바뀌면서 단위적으로 모듈 단위로서 변경되는 것도 좀 자주 있던 것 같고요. 제가 있기 전, SAP 비즈니스 하기 전까지는 아마 큰 비즈니스의 변동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인 변화는 없었는데 모듈 간에 사업 방향이 바뀌거나 그럴 때는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현재로 가면 아무래도 비즈니스적인 측면. 그렇죠. 얼마나 우리 프로세스 처리 속도를 빨리 해서 트랜지션을 빨리 하느냐 이런 거고, 이제 최근에는 경험. 정말 이제는 CX라고 그러잖아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EX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앱들을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요즘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허들들이 있어요. 아까 효과성, 효율성 보면 특히나 이제 새롭게 ERP를 개비를 해서 효과성을 중시를 하다 보면 오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입력할 탭들이 더 늘어나니까. 많죠. 시스템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매뉴얼 작업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니까요. 이게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니까 더 입력을 많이 하고. 그렇죠. 관리에 대한 관리. 네. 그게 되죠. 실제 프로젝트를 해보셨을 때 생각을 보면 현업들하고 인터뷰도 좀 해보잖아요. 네. 딱 보면 예측이 오지 않나요? 의외로 시스템 외적인 부분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던 부분이 시스템에 놓기 위한 작업들이 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효율성도 어떻게 보면 앱을 더 효율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수작업은 더 늘어나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측면을 보면 이게 결국 시스템 만들어 놓고 새로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활동들이 탁 늘어나야 되잖아요. 단순히 보면 일주일에 오더를 처리하는 건수가 더 늘어나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트랜지션 활동만 계속하고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연결하려면 인사이트를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AP 지금 막 하면 여러 BI 툴하고 연동을 또 한다든가 아니면 SAP 내에서 주는 분석들을 한다든가.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 실제로 프로젝트 하실 때 끝나고 나서 그런 피드백들 좀 받아보셨나요? 딱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 SAP하고 BW도 최근에 꽤 오래를 했었는데, 네. BW는 관점들이 보통 기업에 돌아다니는 ERP의 정보를 갖고 분석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보고자 하는 방향이 되게 제한적이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로 표시가 돼요. 단지 변화하는 건 양식이 변하거나 아니면 분석의 방법이 변하거나 그런 형태가 많이 변했죠. 그래서 툴에 대한 관점도 많이 가져가고 SAP 툴만 아니라 다른 툴까지도 이용을 하면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지금 잠깐 질문이 왔는데 이커머스와 물류 시스템을 신규
기획 설계 개발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뭐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뭐 예시가 있냐?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건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예. 아무래도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화두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존 ERP는 놔두고 그렇죠. 계속 뭔가 신규를 덧대서 하려고 네. 하는데 지금 제일 큰 게 보면 API 개발하는 거, 뭐 연동해서 개발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걸로 하려다 보니 뭐 보안적인 문제가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레이어를 막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시가 되게 많고요. 근데 대신에 그 예시대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마다의 보안 조건상 맞습니다. 비즈니스 니즈가 있어서 차라리 이런 것들은 이 세션 끝나고 여기 이제 아트마 파트너스가 물류 그 레퍼런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같이 문의를 해보시면 잘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사용자 경험인데요. ERP 저도 이제 예전에 첫 직장 있을 때 SAP 슈퍼유저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입할 때 바꿔서 해봤는데 그 전에 계셨던 슈퍼유저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바뀔 때마다 엄청 많이 바뀌는다는 거예요. 그 탭들이 많아서. 그러면 슈퍼유저들이 이걸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색 기능도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로 시스템도 외부 막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 디지털화 하면 더 편해져야 되는데 편해지지는 않고 더 불편해진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사용자 중심이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경영진만 좋고 우리는 불편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요즘엔 타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결국은 자동화. 사람이 효과성도 좋아지고 효율성도 높아지려면 일정 구간도 자동화가 돼야 되고 트랜지션도 빨리 하게 하려면 자동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복잡한 것도 좀 대신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오퍼레이션에서는 자동화가 빠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ERP 쪽에서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도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과연 ERP 쪽에서 어디 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 보는데 컴플라이언스, 분석 또는 이제 전문화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레이어들을 쭉 나왔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계획 분석, 뭐 세일즈 옵스 플래닝, 뭐 자재 관리, 그다음에 뭐 미수금, 주문 관리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ERP의 4개의 섹터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이제 써져 있지만 이게 이제 ERP 하시는 분들은 뭐 SP라고도 하기도 하고 MM이라고 하고 RR, 뭐 OC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4가지의 이제 대표적인 섹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ERP 가지고 자동화를 하시겠다 그러면 오히려 타겟은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하실 때 보면 그런 좀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그 오더 쪽에 세일즈 관련된 오더 쪽에 많이 있고요. 그 구매 관련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시작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3대 마스터라고 부르는데 자재 마스터, 고객 마스터 등등 그런 마스터를 그 자동화하는 요건 그런 쪽이 더 과제들이 많이 발굴되고 적용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3개 레이어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아까 마스터 관리 그러니까 트랜잭션 프로세스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프로세스를 할 때 보면 ERP 자동화를 할 거야가 아니라 딱 가서 보시면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이미 리스트에 있어요. 네. 저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를 기획해서 가진 않았지만 가서 보면 저런 거. 그렇죠. 명칭만 다르고 결국은 뭐뭐한 오더, 네. 뭐뭐한 마스터 생성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상은 이제 저희가 그 초창기 RPA를 하면 보통 이제 밑에서 바텀업이라고 그렇죠. 이런 기획을 딱 해서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다 보고 몇 차가 넘어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레이어들을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처음 기획하시거나 아니면 파일럿 끝나신 분들은 차라리 저희 이제 이번 웨비나의 컨셉처럼 그냥 컨셉을 잡아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영업이나 아니면 구매나 이런 쪽으로 잡아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문이 왔는데요. ERP를 경영 지원, 회계 업무와 IT 업무 등을 연계하여 KPI 지표 관리 기반 구성 관리가 가능한지 혹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뭐 지표 관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룰과 규칙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제가 그 여러 고객사랑 미팅을 하면서 느꼈는데, 과거의 시스템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토메이션이라면 사례 중심보단 모든 과제는 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자동화할 수 있는 대상들 내재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시스템적으로 엮이는 것보단 업무 담당자가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들이 너무 고도화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서도, 분명히 저는 사례보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그 질문인 것 같고요. 아래 질문도 거의 비슷한 질문인 네. 것 같은데, 뭐 RPA 없이 ERP 네. 내에 자동화될 수 있는 뭐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죠.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즉 규칙을 갖고 뭐 우리가 배치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내 자체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그 자동화보다는 뭐 배치잡 이런 형태가 더 낫겠죠.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내부에서 좀 협업을 하면 많은 것들은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마스터가트 같은 건 사람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타 시스템에서 넘어온다면, 뭐 배치잡도 시간에 스케줄이 걸린 거니까 그 시간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이게 단기가 더 많아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네. 보안적 요건에서 어쩔 수 없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로직적으로 안에서 해결이 못하는 부분, ERP 시스템을 해결을 못하는 부분, 그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자동화 프로젝트를 하면 RPA한테 다 맡겨놓은 게 아니라 내부 개발팀하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열어주기도 하고 보안적으로 열을 건 열고 그렇죠. 개발할 건 개발하고 이렇게 합니다. 질문들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지금 VOD 서비스 부분에서 제공되는 사례가 있는지, 요거는 조금 사례가 조금 어려운 사례인 것 같은데요. 어떤 건지는 좀 프로세스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딱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데, 뭐 가명 처리 연동 뭐 이런 건데, 만약에 지금 원하시는 VOD 서비스 어떤 AI 솔루션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데이터가 나온 거를 RPA가 처리해주고 이렇게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질문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이제 방법을 찾아나가는. 지난 시간보단 질문의 난이도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좀 필요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히트맵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아까 이 레이어들 보고 이제 히트맵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동안에 자동화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컨설팅 펌들이나 이런 데서도 다 자동화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런 히트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스 투 페이에서는 아주 진한 파란색들이 자동화가 잘 되는 부분이다. 오더 투 캐시, 뭐 여기는 이제 지불 프로세스죠.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는 주문하고 지불 프로세스는 뭐 이런 진한 파란색들이 많이 된다. 그리고 리포트에서는 이런 것들, 메터리얼 메스팅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디스커버리를 한다 그러면 과거에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유저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런 것들 디스커버리 했다면 ERP를 중심으로 아예 그냥 자동화를 가겠다고 한다면 이런 히트맵을 이용하는 것도 어떤가? 이 포커스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류나 재고 관리나 마스터 관리했던 업무 담당자한테 포커싱을 해서 좀 나올 수가 있는 거. 이때 또 디스커버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아까 보셨지만 아까 그 의견 주셨던 거 트랜잭션하고 많이 그렇죠. 연관이 되죠. 네. 실제로 근데 지금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거의 구매 쪽하고
그 다음에 오더, 오더, 네, 자재 관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CM 딱 맞습니다. 포커스가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ERP로 자동화를 하겠다 그러시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타겟도 딱 정화되어 있고 SCM만 딱 잡으면 되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RP를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이제 뭐 현업한테 막 물어보고 뭐 수집하고 이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런 타겟들을 가지고 참고하셔서 이제 자동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빠를 것 같고요. 실제로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봇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봇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저희 주소 보시면 botstore.automationanywhere.com에 들어가시면 SCM 관련된 봇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앞에 히트맵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거의.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프로세스를 다 이제 이 히트맵을 보고 찾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봇들을 또 찾아서 여기에다 덧대시거나 수정하시면 더 빨리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ERP는 스탠다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좀 인핸스를 확장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라면 지금 이사님 말씀하셨던 덧대한 거 좀 확장하거나 변경해서 충분히 그 시간적인 개발의 시간적인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고, 제가 구매 오도 쪽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예. 특히나 이제 SAP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한 솔루션이잖아요. 맞습니다. 벌써 지금 보시면 이미 SAP에 관련된 봇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다 개발한다기보다 SAP부터 시작하는 어떤 행위들은 이미 모듈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서 갖고 와서 참고해 보시고 이제 이걸 수정하거나 아니면 직접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SAP 기반으로 뭔가를 하겠다, ERP 기반으로 뭔가 하겠다, SCM 기반으로 뭔가 하겠다는 네. 레퍼런스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실제 지금 SAP 관련된 거는 한 60, 70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들 한번 참고해 보셔서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이미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히트맵으로 조금 들어오면 지금 소스 투 페이, 지불 프로세스, 구매부터 지불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오토메이션 히트맵이 돼 있는데 지금 아주 파란색으로 진한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자동화가 좀 많이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T 코드가 이미 돼 있어요. 네, 익숙하네요. 네. 이 T 코드와 연관된 봇들이 이미 23개가 있습니다. 네. 봇도 이미 있어서 그걸 이제 추출하시면 되고 지금 T 코드 관련돼서 이제 작업도 같이 하면서 뭐 개발하면서 자동화를 하기도 하죠. T코드 관련돼서 거의 그러니까 SAP의 T코드는 최종 목적지잖아요. 네. 이 목적지에 대한 자동화도 있겠지만 이 목적지에 집어넣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자동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 두 네. 가지가.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그 경험상으로 보면 요청부터 구매 주문이나 송장 입력하는 거나 그 다음에 벤더 마스터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특히나 지금 송장 입력에 보면 이 사람 그 머리처럼 돼 있는 게 IQ 봇이거든요. OCR 플러스 뭐 언어텐디드 봇 뭐 요렇게 진행 많이 하고요. 지금 벤더 문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벤더 문의해서 내가 이제 승인을 내려주면 그 다음에 자동화되는 거. 그러니까 어텐디드하고 언어텐디드 또 믹스해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성에서 보면 효과 효율성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마감 기한 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도 높아지고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층에서는 이미 입력 이런 거 자동화 많이 해주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셀프 서비스 비중이 늘어나면서 확실히 사용자 경험이 좋아지고 비즈니스적인 것도 다 자동화해서 입력하니까 사람이 입력하면 중간에 졸 수도 있잖아요. 일례로 저런 경험이 있다면 만약에 구매 부서에서 경험이 한 번도 있다면 다음번 프로젝트도 그 부서에서 과제를 계속 도출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제일 첫 장에 나온 이유가 하면은 정확도 높아지고 유저들이 좋아하고 안정적이고 하니까 이런 쪽은 아주 빨리 자동화가 되고 그다음에 빠르게 확산되고 내부의 만족도도 증가. 빠르다는 거 좀 줄여주세요. 오해될 수 있어요. 빠르다는 거.
사실 이제 효과가 빠른 거지. 효과가 바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번으로 가면 이제 주문 프로세스에서 대금 신청하고 수금하고 이런 겁니다. 이 고객 마스터 데이터인데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화가 다 되는데 지금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위에 로봇 같은 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분석 툴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고객 마스터 데이터 같은 것들도 지금 그 OCR로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할 수 있고요. T코드도 지금 이런 T코드 위주로. T코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매 오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오더죠. 세일즈 오더의 순서로 오더가 나가야 청구하고 대금 신청할 수 있는 뭐 이런 순서로 SAP 비즈니스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작점, 데이터 시작점만 있으면 나머지가 쉽게 자동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 장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 실제 고객한테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매출 채권 관리하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효과성 측면 이제 채권 횟수 향상된다는데 이게 이제 그 놓쳤던 부분을 놓치거나 이게 그걸 잡아내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는 거 프로세스를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기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직원 업무 스트레스 감소인데 제가 들었던 거는 이 사람을 이제 쪄야 되잖아요. 돈 내라고. 그래서 그전에는 메일을 사람이 보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내고 답이고 보내다니는데 도시 계속 보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그 예제도 있었습니다. 예. 그 판매 원장을 한 50여 개의 거래처에 고정적으로 매달 보내는 그런 과제였는데 그 과제도 같은 업무였어요. SAP에서 추출을 해서 이만큼에 팔았으니 주세요. 막 이런 업무를 하겠죠. 그걸 담당자가 네. 매번 출력하고 PDF로 변환해서 이메일 쓰고 하는 걸 RPA로 적용을 해서 큰 효과를 본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예 메일에 이제 이것을 보실 그렇죠. 겁니다. 말이죠. 네. 그러면서 뭐 무슨 회사의 RPA입니다. 네. 뭐 이런 그 RPA의 네이밍을 집어넣은 누구누구의 뭡니다. 뭐 이런 형태로 보낸 아주 좋은 대표적인 예제가 있었죠. 제가 이제 같이 하는 고객사인데, RPA, 이쪽 업무 담당하는 RPA 이름을 개 이름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개 이름, 알자 들어가는 개 이름을 해가지고, 이제 개 종이 아닙니다. 우리 동화에 나오는 개 이름으로 해가지고, 알프레도라고. 알프레도. 네, 알프레도라고 해가지고, 막, 알프레도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기도 하고, 아주 이제, 기초적으로 계속 알람 주는 거를 자주 하게끔 해서 사람 간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줄어들죠. 어떻게 보면 의인화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하나의 직원처럼 사원처럼 그러니까 사본도 가지고 있고 이메일 계정도 가지고 있고 해서 그렇게 네이밍한 회사들은 알프레도한테 직접 메일을 주고 네. 뭐 이런 업무가 있으니 검토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히트맵 보시면 지금 이제 리포트 하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SCM에서는 약간 이렇게 벗어나긴 했지만 리포트 하는 것도 많이 하고요. 특히나 진짜 이런 것들은 제목이 쪽이 많네요. SAP라기보다 뒤에 이제 엑셀 작업부터 시작해서 내부에 이제 그룹웨어에다 막 상신한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많이 연결됩니다. 지금 인터컴퍼니, 뭐 사업간 조정, 뭐 재무 리포트, 부가세 회계 이런 것들 다 내부 사이트로 같이 SAP랑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은 재무팀 많이 프로젝트 해보셨죠? 재무 쪽에서나 이렇게 리포팅 성격으로 어떤 보고를 위해서 이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 그리고 일정 규칙이 있어가지고 최종 목적 데이터까지를 보내는 수준은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근데 재무 쪽에서는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거 많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기표가 되면서 반제 처리하기가 더 힘드니까 담당자가 꺼리긴 하지만 이렇게 리포트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과제들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리포트 쪽에서는 아주 진한 색에 파란색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서 간 회계, 사업 간 조정, 경영 리포트, 재무 리포트, 리포트 취합이 자동화되는 봇이 두 가지 종류가 섞여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언어텐디드 봇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케줄 베이스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어텐디드 봇이라고 해서 사람이 개입하는 거. 그렇죠. 이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할 것도 많은데 아무래도 프로세스 설계할 때 컨설턴트하고 같이 면밀히 얘기를 해야 돼요. 초반에 그런 설계가 되게 중요하고 또 그런 미팅을 통해서 주요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의 목적이 뭐고 그것의 시작점이 뭐고 그 대신 그 저온 후에 연결되는 프로세스까지 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죠. 사실 지금 앞서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히트맵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텀업 방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텀업 방식으로 하면 지금 이 리포트 투 리포트 이 영역에 진짜 일부밖에 못합니다. 정말 일부밖에 못하고 그 어텐디드 봇이랑 믹스도 잘 안 돼요. 예민하죠. 처음에 어텐디드 못을 쓰는 것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업무를 보고 어디다 메일을 보내서 실행시키고 싶다. 뭐 다양한 성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경험인 것 같아요. 아까 장표의 네. 사용자의 경험. 사용자 경험이 바로 그 어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제들이 많죠. 네네. 그래서 여기도 뭐 효과성, 효율성 측면들 보면 거의 이제 나오는 게 있죠. 뭐 마감기한 준수하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RPA는 그 사용자 경험적 측면이 되게 올라간다는 게 이 휴먼 에러 많이 줄었어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어텐디드보다 믹스를 해놓은 케이스를 보면 사람 중간에 이제 확인하게끔 다 만들어놨거든요. 과거에 보시면 이런 케이스 있을 겁니다. 뭐 우리 자동화를 안 했다 그러면 사람이 그냥 휙휙 넘어가요. 하다가. 근데 이제 어텐디드 봇 요건을 딱 넣어놓고 사람이 강제적으로 확인하게끔 딱 넣어놓으면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죠. 네. 그러니까 리포트라든가 경영 리포트라든가 어떤 보고를 위해서 결산을 위해서 하는 작업들인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프로젝트 하실 때 보면 그냥 받아서 자동화한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 고객하고의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저희도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제가. 네. 확실히 이게 소통이 되고 그렇죠. 예. 프로세스도 약간 바뀌고. 그렇죠. 네. 기존의 프로세스를 고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스템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바뀌는 게 아니라 RPA를 적용하기 위한 방식을 조금 바꾼다고 생각하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이쪽은 확실히 앞서서 있는 거는 좀 리엔지니어링이 많이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메터리 마스터 SCM의 이제 자재 관리하는 것들도 보시면 크게 6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 4가지가 이제 잘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보시면 재고 관리나 자재 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 오면 바로 넣고 입력하고.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데이터 엔트리 맞습니다. 마스터 관리. 마스터 관리하는. 네. 그리고 반품 물류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어텐디드와 언어텐디드를 같이 섞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물류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자동화를 다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물류 얘기를 하셨지만 뭐 송장을 IQ봇 같은 OCR로 읽어주어서 자동으로 기입을 하고 기입한 걸 사람이 판단을 해서 다시 수동으로 케이스에 맞는 거를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의 그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들을 다 로그를 수집해서 데이터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물류 쪽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자동화하면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탈자가 하는데 사용자 경험 측면에 측 가능성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가 있고요. 지금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재고 수준 최적화라고 했는데 확실히 이제 사이클이 자주 빨리빨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자가 특정 요일에 선택해서 작업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작업할 수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런 류의 좀 뭐라 그럴까요? 의심을 처음에 시작해서 매일매일 한 작업의 결과를 담당자가 보게 되고 그게 체크하게 되고 체크하면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다른 프로세스가 순리 있게 넘어가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제 예전에 보면 우리 유즈 케이스들 계속 공유하고 이럴 때 보면, 이 지금 나오는 히트맵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만 얘기했지, 그렇죠. 이게 어떤 기술들을 넣어야 된다는 거는 얘기를 안 해주는 네. 케이스를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나중에 자료도 다 공유가 나가겠지만, 이제는 자동화가 옛날처럼 된다, 안 된다 해서 무조건 언어텐디드 것만 고집하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지금 다 믹스해서 합니다, 믹스해서. 그 업무의 성격에 맞게. 그래서 히트맵을 이제 가지고 계시면 좋은 점이, 큰 줄기 가이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에 대해서. 네. 여기 보면.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서,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보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분석하는 게, 이제 우리 분석한다는 스마트 어널리티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표현한 게 어텐디드, 그 다음에 IQ봇. 뇌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지. IQ봇, 그 다음에 그냥 컴퓨터만 있는 게 언어텐디드 봇. 그러니까 이 그림이 뒷장의 히트맵에 밑에 아이콘으로 붙어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네네, 그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스 투 페이에서는 벤더 문의 빼고는, 벤더 문의하고 송장 결제 입력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수월하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오더 투 캐시 지불 관리에서는 고객 마스터 데이터 하는 거, 이 정도는 우리 IQ봇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수금이나 클레임 처리, 뭐 신용거래, 뭐 이런 것들은 고객 문의 이런 것들은 콜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텐디드 요건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레코드 리포트 하는 것들은 지금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중간에 사람 판단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클로징이나 뭐 이런 것들 네. 사람의 꼭 눈으로 확인하고 해야 될 부분 네. 이게 다 어텐드보스에 연관되어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메터리얼 마스터 같은 경우는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많이 섞여 있고, 대신에 이제 재고 관리와 자재 마스터 같은 거는 그냥 뭐 DB에서 갖고 와서 바로 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통 그냥 언어텐디드로 한다. 이렇게 히트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RP 관련돼서 아니면 자동화를 처음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텀업 방식보다 오히려 탑다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 히트맵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렇게 디테일한 히트맵을 갖고 있다면 이걸 참고로 여기에 맞는 프로세스 오너만 불러가지고 그렇죠. 요건들을 딱 이렇게 찝어서 가면 되니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이렇게 히트맵을 안 갖고 계시면서 프로젝트를 더 많이 해봤잖아요. 네. 네, 고객분들도 그렇고 네. 상당히 힘들지 않나요?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은 이해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었고, 또 제가 시스템으로 다뤘을 때하고 달리 현업 입장에서의 그런 작업들이 많은가도 이해하게 돼서 지금은 뭐 그런 경험으로 좀 다른 고객사에 가서도 이야기가 더 술술 풀리고 잘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전 그렇게 즐겁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역시 프로다우십니다. 힘들어도 즐겁게 보시는 게. 그러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히트맵을 좀 봤는데, 데모를 보기 전에 한번 그 SAP 관련된 프로젝트를 할 때 기술적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으신지, 저거를 한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팁,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SAP는 이제 SAP GUI SAP GUI를 사용하잖아요. SAP GUI의 설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RPA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SAP GUI에서 설정하는 스크립트를 가능하게 설정을 한다던가 그런 가이드가 저희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화 표시, 날짜 표시라던가 그다음 데시말 표시, 시간 표시 이런 것들은 SAP가 쓰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으니까 뭐 소수점이 한 단위를 쓴다든지 아니면 날짜 표시를 YYMMDD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항상 설정에 의해서 그 표시가 나타나는 거라서 그런 기본적인 설정이 되게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히트맵과 보스토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스토어도 있겠지만 SAP 내에서도 바피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E에서도 바피와 연동이 되잖아요. 네. 바피는 지금 뭐 구매 오더를 생성한다든가 변경하는가 좀 조회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타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서 만든 인터페이스인데 우리가 이제 API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SAP는 BAPI, 비즈니스 API에서 바피라고 불러요. 네. 결국
외부랑 통신하기 위한 API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걸 이용해도 충분히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경험이 더 안정적이다. 제가 거기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저희도 바피로 개발하는 것들 많이 네. 권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브젝트로 담는 거는 뭐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에러도 조금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PI로 연동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네. 그거는 너무 좋은 꿀팁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SAP 고객분들은 뭐 다른 ERP와 다르게 좀 바피도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맞습니다. 더 빨리 네. 예,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바피를 사용할 때는 RPA 개발자가 바피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내부 운영과 아까 타 시스템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고 네.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아주 안정적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운영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계시죠. 예. 네. 확실히 짤 때 RPA의 사상에 맞춰서 짜야 된다 그래서 너무 로우 코드, 노 코드 같이 이제 짜는 것보다 일정 부분 API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나 이렇게 바꿔가는 개념들 이런 개념들에는 API가 빠질 수 없는 성격이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실전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데모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이제 R이라고 저희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어떤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주면서 우리 OCR하고 접목해서 SAP 네. 오더 처리하는 거, 인보이스 처리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OCR 프로젝트는 저번 팟캐스트 들으신 분은 똑같은 화면을 또 보실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식률이라고 계속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데요. 저희는 인식률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식률에 매몰되면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이 R이라는 저희 인터페이스를 이제 드리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요. 이 인터페이스에서 유저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구나, 이게 맞았구나 확인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제 7월에 나올 25번에는 이제 이 IQ50 그대로 R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R이 한 화면에서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if then으로 해서 이제 어떤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보이스가 있는 폴더하고 어떤 종류를 할 건지 어떤 네. 코드를 할 건지를 정하고 서브미트 누르면 이제 거기에 봇이 찾아 들어가서 문서를 검색하고 이제 OCR을 연결해서 OCR을 읽어드리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라디오 버튼이 하나 나올 거예요. 웹페이지 형태로 네. 나타나겠죠. 네. 지금 RE4 웹이라고 해서 지금 웹 브라우저에서 이거를 이제 구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오픈 IQ 포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포탈에 연결되고, 자, 이제 자동으로 이제 포탈에 연결되고, 이제 이 미스한 것들이 딱 나오죠. 미스한 것들이 여기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치면 됩니다. 확인하고 치면 정확하게 됐다고 그러고 커렉션을 누르면 후속 후속 작업들이 이제 밑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설명해 주면 좌측이 프로세스 플로우가 네네네.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죠. 밸리데이션 처리이 프로그레스 하고 있고, 네,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 나온 걸 가지고 이제 SAP에 로그인을 하게 되겠죠. 네, 지금 오픈 SAP 해서 우리가 규칙대로 이제 SAP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조금 시간 관계상 제가 접속하는 걸 좀 넘어가고요. T코드 입력해서 T코드 입력해서 수집했던 데이터를 입력하는. 네. 만약에 이거를 풀 자동화로 한다 그러면 또 에러를 찾아야 되고 어떻게 에러를 보정할 건지 계속 기술이 더뎌지는데 아주 간단하게 사람만 그냥 확인해라 이렇게 바꿔버리면 더 쉽고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원드라이브에 다 인보이스
내용 다 기억하고 처리한 것까지 끝냈습니다. 질문이 동남아 지역 언어로 설정 가능한가요? 지금 IQ복 같은 것들은 저기 이제 OCR에서 처리하는 게 가능하고요. 동남아 언어나 이런 것도 되는데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이 제품은 이제 일단 중국어, 일어, 한국어, 동아시아는 세 개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스페인어하고 영어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영어로 개발하시고 하는 걸 저희가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큐멘트 처리하는 거 잠깐 했고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M365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다 플러그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SAP의 헤비 유저다, ERP 헤비 유저다, 그러면 대량 데이터를 엑셀로 막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엑셀에서 우리 컨트롤룸, 이 로봇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뭐 메뉴에 이제 플러그인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토메이션 플러그인이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사전에 등록된 업무를 찾아서 로봇한테 일을 시키면 되고요. 지금 로직상 이제 빠진 게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게끔 우리가 로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빠진 걸 다시 채워놓고 다시 트리거링을 다시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재 마스터를 생성하는 부분이네요. 네네. 네. 만약에 이게 엄청 많다, 매번 수정해야 된다, 엑셀로 받아야 된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기술로 같이 연동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네. 그리고 그 세일즈포스를 쓰시면 이런 것들도 오더 처리를 자동으로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매번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앱에 대한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는 좋다. 근데 내가 이걸 연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세일즈포스 커넥터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플러그인 만들듯이 거기 세일즈포스에 오토메이션 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념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세일즈포스하고 같이 연동된 거를 이제 클릭해서 바로 오더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바는 이제 뭐 생산성이 올라가고 에러가 줄어들고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요. 실제 이제 보시면 그 오토메이션 런처라고 옆에 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트 SAP 오더, 뭐 ATP 인벤토리 펄이 만드는 거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초 데이터만 잘 넣으면 돼요. 다른데 세일즈포스에만 기초 데이터만 잘 넣어놓고 있으면 나머지는 SAP에 넣든 뭐 어디 뭐 재고 관리 시스템에 넣든 하는 것들 다 버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SAP에 이제 자동으로 오더 엔트리 처리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일을 처리했는지 안 처리했는지도 다 세일즈포스에 알람이 뜨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새로운 시스템, 사이버 시스템 많아지면 이거 다 계정들 갖고 가야 되고 다 일을 할 때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러는데 그냥 세일즈포스에만 잘 넣어주면 그냥 자동으로 다 처리되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개발하는 걸 보면 우리는 본만 잘 개발해 놓으면 됩니다. 본만 잘 개발해 놓으면 되는 게 지금 그 세일즈포스 커맨드 패키지의 보시에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걸 좀 넘어가면 지금 이제 RPA 봇 for 세일즈포스라고 봇 빌더가 다 돼 있어요. 애드 커넥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에 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 CR 앱 연동해가지고 그 봇들을 딱 불러오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흥미있네요. 네. 지금 SAP 주제지만 세일즈포스가 CRM부터 시작해서 다 넘어가잖아요. 네. CRM만 잘 연동하게끔 만들어줘도 실제 내부에 ERP 사용량이 증가하고 활용도가 훨씬 더 증가하거든요. 이 가교들을 이렇게 RPA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지금 보시면 클릭해서 연동할 수 있게 버튼들도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는 이제 아주 재밌는 건데요. 거의 이게 오늘 설명하는 거에 진수가 다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그 트렌드가 뭐냐면 아예 SAP를 접속을 좀 많이 안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네, 요 내용 보고 질문에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리에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본인한테 할당된 로봇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유저네임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서브미트 누르면 이제 로봇이 SAP 로그인을 합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네. 유저 아이디를 넣었죠. 그러니까 제 유저 아이디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SAP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챗봇하고 약간 비슷하게. 그러면 여기에 넣고 코드 넣고 수량 넣고 플랜트 코드 넣어서 서브미트 누르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프로세스 맞춰서 얘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주 쓰는 SAP에 관련된 아까 구매 오더랄지 뭐 이런 것들, 반품 처리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그냥 다 넣어놓고 저희는 그냥 최소 필수값만 넣고 하는 거예요. 그 SAP 들어가면 맨날 로그인하고 오래 기다렸다 이거 보고 뭐 처리하고 탭 어디 찾아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걸 다 그냥 프로세스에서 아리 웹에서 이렇게 연동이 된다고 네. 말씀이시군요. 네, 아리 웹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벤더 커트 만드는 거 그러면 또 그거 눌러서 처리하고. 근데 저는 SAP에 들어갈 일이 없죠. 네. 그 다음에 견적 비교하는 거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모든 구매에 대한 그 프로세스는 다 이렇게 만들어서 다 그냥 웹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지금 PO 하는 것도 이미 연결돼서 나왔으니까 관련된 거 그냥 트리거 값만 넣어서 서브미트 눌러주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프로세스 시작부터 끝까지 다 모듈화해서 넣어놓고 그냥 여기 웹의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그냥 일을 시키는 겁니다. 로봇한테. 마치 알바생한테 일을 시키듯이. 네. 그리고 나는 회의하고 네. 그다음에 분석 데이터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좀 보고 네. 전화할 것들 많이 하고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처음부터 다 그 인보이스까지 다 모든 것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SAP에 거의 접속을 안 하고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네. 예, 자재 마스터부터 구매 다 인보이스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하고 시작하는 그런 형태네요. 좋은 점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로그가 남기 때문에 통계 데이터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데모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Q&A의 마지막에 너무 개량적이라 재무회계 쪽 FI, TR 쪽 모듈에 대해서 특화하여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요거는 제가 재무 쪽에 약해서 네. 이제 자료 추출을 아까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법인카드를 수급받고 법인카드와 그 실제 담당자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좀 많이 사용한 것 같고 제가 딱히 지금은 이제 자료 추출 외에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 그 구매오도 그 다음에 세조도 이쪽에 더 사실상은 많이 쓰이고 있긴 합니다만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인터컴퍼니 그 조정하는 것들 많이 쓰는 거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적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몰아서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주간에 일하는 타임이 있고 그러니까 야간에다가 막 계속 보트를 돌려가지고 조정값들이 매일 아침에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거를 매일매일 하든지 이렇게 조정 많이 하고요. 요거는 사례도 사례지만 일단은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워크샵 같은 것들 해가지고 같이 뽑아내면서 SAP에 뭘 적용할지를 고민하시면 오히려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면 SAP 대표라서 SCM에 조금 포커스가 많이 돼 있거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많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혹시 놓친 질문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요.
오늘은 좀 히트맵 같은 거라서 조금 아이디어를 드리는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해보시면서 그 느끼는 거는 뭐 진짜로 SAP 쪽에 많이 성과가 나왔던 케이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비즈니스 외적인 부분, 관리 부분에도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증빙 네. 이런 부분들은 업무 담당자가 나눠 있는 것보단 IT 조직에서 주관해서 뭐 연말에 아니면 이렇게 특정 시간 동안 준비에 시간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분도 아까 바피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피의 구성이 SAP에서는 RFC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내는 데이터, 많은 테이블에 연관돼서 UI로 많이 접근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런 부분도 RFC로 개발해서 SAP와 AA와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의 내부에게 관리를 하기 위한 그 증빙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예제들이 좀 있었죠. 특히 뭐 데이터를 변경한다던가 프로그램을 변경한다던가 이런 건 CTS랑 관련된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유저가 직접 생성이 됐고 또 이 유저가 언제 3개월 동안 접속을 하지 않냐 6개월 동안 접속을 안 했느냐 또 특별한 권한을 언제 받았느냐 뭐 이러한 정보들은 SAP가 워낙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테이블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RFC를 이용해서 내부 관리 회계 증빙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제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자산 마스터를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직접 띄는 그런 예제도 있었어요. 예. 등기부 등본 띄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자산 마스터가 특히 대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큰 회사일수록 상당히 많은 등기부 등본이 있을 테고 그런 내용들도 진짜 SAP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각 등기부 등본을 PDF로 떨궈서 담당자한테 발송해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프로세스 외적인 부분도 좀 양이 되게 많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해외 사는데 이제 이 약간 우리 뭐랄까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네. 거예요. 그런 거였는데 각각 등록된 어떤 음식점들의 이제 말소사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떼야 되거든요.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하는 걸 로봇이 해서 그 데이터는 또 ERP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 비교하고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것도 하고 의외로 진짜 트랜지션적으로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아예 뭐 생뚱맞은 걸 수 있지만 회사가 합병되면 제가 이제 모 IT 회사가 저희 고객이셨는데 회사가 서로 다른 ERP를 쓰고 있었는데 그걸 다 SAP로 맞췄어야 됐었어요. 그 데이터 다 노가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데이터 컨버전 작업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라클을 SAP로 바꾼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SAP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뭘 자동화해야지 이런 것보다 차라리 오늘 나온 히트맵이나 아니면 그냥 SAP 중심으로 한번 업무 기술서를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야기 거의 끝날 시점인데 끝날 시점. 결국 데이터네요. 네. 데이터가 있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네.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더 강점이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결론이 좀 나왔고요. 네. SAP 중심으로 또는 ERP 중심으로 하실 때는 데이터 위주로 한번 보시고 특히나 내부의 업무 기술서들을 보시고 기존의 바텀업보다는 탑다운 한번 어프로치 해보시는 거를 저희는 조금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별하게 좀 질문이 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 왔는데요. 네. API를 활용한 레가 시스템과 연계 효율적 업무 향상 방안이 있을까요? 버전 업데이트 시 안정적인 서비스에 어려운 PM 등 변경 작업이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API는 SAP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변경이 많이 없을 겁니다. 즉
저 API 변동은 데이터 중심, 정보를 뽑아내고 어떤 뷰로 보느냐에 따른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요. 결국 RPA도 이미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거의 규칙이 API가 규칙의 어떤 통로고 규율이 딱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변화될 때마다 어떤 일정 부분에 운영의 그 유지 보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버전 업데이트 시 안정적인 서비스가 뭐 어려운 경우 뭐 변경 작업 없이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클라우드 권장 드려요. 예, 저희가 지금 버전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패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신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이런 운영의 효율성을 좀 가져가시라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뭐 SAP 관련된 거에 변경 요건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이런 허들들을 좀 넘어가는 게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고요. 3시가 다 돼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아주 꿀팁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 또 만나 뵙고 좋은 얘기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트만에 보셨다시피 아트만, 네, 우리 수석 컨설턴트님이 워낙 경험도 많고 RPA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트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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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